나만 알고 싶은 강의 개념 쏙쏙 통합사회 시간입니다. 오늘 1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경제 파트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경제 파트에서 가장 처음 했던 것이 자본주의, 자유방임주의,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 합리적 선택의 주인공은 기회비용. 그렇죠? 02 파트에서 했던 것은 시장, 경제, 시장이 주인공이었어요. 시장에 내버려두면 다 잘 된다더니 너무 많이 생산 소비되거나 너무 적게 생산 소비되는 걸 시장 실패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내버려두면 다 잘 된다더니 아닌 거야. 그 유형으로 독과점, 가격을 올려가지고 가격을 올려요. 적게 생산해가지고 그런 문제. 두 번째 공공재, 비배제성, 비경합성 때문에 시장에서 잘 거래가 안 돼요. 무임승차의 문제가 막 발생하거든. 나 돈 안 내고 가로등 밑에 지나갈 거야 막 이러거든. 예. 그래서 정부가 생산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외부 휴가. 외부 휴가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 경제하고 외부 불경제하고. 거기까지 했었어. 자, 이번 시간의 주인공은 누구다? 무역입니다. 무역. 사실 이 부분을 조금 어려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려워하는 거 이해돼요. 네, 이해됩니다. 네, 근데 진짜 쉽게 잘 가르쳐 줄게요. 왜냐면 제가 그래도 경제, 수능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게 무역입니다. 무역을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진짜 무역이 없이 우리의 경제활동, 삶이 이루어질 수 없다. 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무역이 그만큼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의 일상도 생각해 보시면 이제 오늘은 주말이니까 집에 가면 고기를 만약에 구워 먹는다면 한우 너무 비싸니까 호주산. 요즘 또 소고기가 맛있더라고요. 소고기. 호주산 소고기를 먹을 거야. 아침에는 그거 먹었습니다. 커피 먹었는데 커피 갈아서 내려서 먹고 왔는데 그 커피 우리나라 거 아니었어. 어디 외국 거야. 커피. 그리고 맥주, 우리나라 맥주 말고 독일 맥주 막 이런 거 먹는 것 같은데. 외국 맥주 먹는 것 같아요. 저 시계도 외국 겁니다. 사과 시계. 저 봐봐. 제가 무슨 막 애국심이 한 개도 없어서 제가 이래요? 아니지.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소비하는 상당수 많은 것들을 보면 수입에 의존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즉 무역이 없이는 진짜 우리나라 경제가 움직일 수 없어요. 한 사람의 개인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마찬가지야. 우리나라가 반도체 엄청나게 강국이라고 말하지만 반도체에 들어가는 부품들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이 부품이 이 나라에서 저 부품 저 나라에서 막 이렇게 온 거야. 즉 전 세계적인 분업을 통해서 어떤 생산품이 만들어지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역이 안 된다라고 하면 경제가 그냥 수습하는 상황이 벌어질 정도로 무역이 오늘날 정말 중요한 겁니다. 더군다나 무역은 경제적 이득도 가져다 주죠.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을 잘해요. 망고는 망고 너무 비싸더라고. 8개에 10만 원 막 이래. 우리나라에서만 너무 비싸. 그래서 동남아시아 여행 가고 그러면 망고를 실컷 먹을 수 있어서 좋다면서요? 그치. 자, 봐봐. 물론 우리나라 망고 농사도 되고 또 이렇게 사 먹는 사람도 있고 비싼 거지만, 네,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잘하는 자동차가 있고 또 다른 나라가 잘하는 게 있으면 서로 교환해서 하는 게 이득입니다. 그래서 무역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봐. 우리나라 자동차 잘해. 근데 우리나라 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라 독일 자동차도 있고 일본 자동차도 있고 미국 자동차도 있는 거야. 왜 그럴까? 우리나라 자동차 잘하면 우리나라 자동차만 타면 될 텐데. 그치. 무역을 하면 여러 다양한 상품들을 볼 수 있잖아. 우리나라 맥주 잘 만들어도 다른 나라 여러 나라 맥주 먹으면 좋잖아. 예. 이게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더 무역이 확대되고 무역 없이는 경제 활동 이런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하면 좋은데 무역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얘기 하면 좋을 텐데 통합사에서 딱 골라놓은 주제는 이 얘기가 아니야. 뭐냐면 무역 이론에 관한 거야. 무역 이론. 무역의 이득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무역 이론에는요 절대 우위론이 있고요. 절대 우위론이 있고 비교 우위론이 있습니다.
절대우위로는 뭐 생산비가 절대적으로 적게 드는 거를 특화해서 전담해서 생산한 다음에 나누면 된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다음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비교우위론이지. 이 비교우위론에서 여러분 이제 뭘 적용하게 되냐면 기회비용을 적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가 좀 복잡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 차근차근 해보겠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의 주인공은 절대우위론하고 비교우위론. 이거 계산하거나 하는 게 반드시 문제로 출제될 겁니다. 반드시. 자, 절대우위론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우위론. 각국의 생산비가 아이고, 이거 뭐 쓸 필요가 없겠다. 생산비가 적게 드는 상품을 특화해서 교환하면 모두에게 이익이다 라고 하는 게 절대우위론입니다. 제가 한번 이 이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두 나라만 존재하고 상품은 두 개밖에 없다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기 써온 거. 갑국하고 을국이 있어. 을국이 있고 상품은 X제와 Y제가 있어. 이렇게. 그래서 여기 생산비가 적게 드는 거잖아. 생산비는 보통 노동자 수로, 노동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자 수로 보면 X제 하는데 갑국은 6명, 을국은 5명, Y제 여기 4명, 10명 이렇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 X제는 누가 더 잘 생산해? 누가 더 잘 생산해요? 너무 쉽지, 그치? 생산비가 적게 든, 노동자 수가 적게 들수록 잘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더 잘 생산하냐면 을국이 더 잘 생산합니다. 그렇죠? Y제는요? 갑국이 더 잘 생산해. 을국은 10명 드니까. 그러면 자, 이렇게 예전에는 갑국이 X제 하나, Y제 하나를 하는데 옆에다 써볼게요. 갑국이 X제 하나, Y제 하나 하는데 몇 명이 들었어요? 하나씩 가지려면? 모두 10명이 들었지, 10명. 그치? X제 6명, Y제 4명이니까. 맞잖아요. 을국은요? X제 하나, Y제 하나 하는데 몇 명이 들었어? 15명이 들었지. 그치? 이제 각각 할 때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야. 갑국은 뭐만 해? 갑국은 Y제만. Y제만 2개 하는 거야. 을국은 X제만 2개 하는 거야. 그래놓고 둘이 1대1로 나눠 갖는 거지. 이렇게. 그럼 예전처럼 똑같이 X제 하나, Y제 하나인 상황이 되겠죠? 그쵸? 그럼 해봐. 각국은 Y제 2개 하는데 몇 명 들어요? 여기. 8명. 을국은 X제 2개 하는데 몇 명 들어요? 10명. 그럼 봐. 각국은 노동자 몇 명만큼 2명만큼 이득이 있어. 이 2명은 Y제 반 개 또 만들 수 있는 거잖아. 을국은요. 노동자 몇 명? 5명만큼 이득이 있어. 5명만큼 이득이 있어요. 이 5명은 X 또 만들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 절대우위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무역의 이득입니다. 무역을 하면 각각 생산할 때보다 이득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단순히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근데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야. 어떤 문제냐? 다음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봐. 갑과 을은 함께 제과점을 열어서 마카롱과 샌드위치를 만들어 팔기로 하고 각자 두 상품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갑과 을이 1시간 동안, 자 이번에 이제 1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만들 수 있는 마카롱의 수 또는 샌드위치의 수를 나타내 주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누가 더 생산비가 적게 드는 거야? 자, 앞에는 노동자 수로 나오면 적을수록 좋은 거지.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1시간이라고 하는 동일한 시간 동안 많이 생산하는 사람이 생산비가 적은 거잖아. 근데 누가 더 잘해요? 누가 더 잘해? 갑이 마카롱도 을보다 잘해. 5개, 을은 4개, 3개. 샌드위치도 갑이 을보다 잘해. 뭐 이렇게 2개 다 잘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절대우위론에 따라서 보면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맞죠? 설명이 안 돼. 이렇게 2개 다 잘하면 어떡해? 이렇게 각각 잘할 때는 나눠서 하나씩 가져가면 되는데 이렇게 갑이 2개 다 잘하는 경우는요. 절대우위론에 따라서는 이 무역이 성립함을 설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우위론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비교우위론은 무엇이냐면 기회비용을 생각해 보는 거야. 기회비용을. 자, 여기 볼게요. 그래서
앞에랑 비슷한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변호사가 있고요. 그리고 변호사의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은 변호사하고 함께 일한 지 한 10년도 넘었어요. 그래서 상담 전화가 오잖아요. 상담 전화가 오면 변호사님이 다른 전화 받고 막 바쁠 때는 이 직원분도 얼마든지 어느 정도는 상담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자, 이제 문서 작성. 직원이 문서 작성도 잘하지만 변호사는 더 잘합니다. 변호사는 막 이렇게 문서 작성하고 만드는 거 막 이제 군대에 막 근무할 때부터 행정병으로 해갖고 막 너무 잘하는 거야. 자, 봐봐. 앞에랑 똑같아. 변호사가 상담도 잘해, 문서 작성도 잘해. 여기 보세요. 갑이 을보다 마카롱도 잘 만들어, 샌드위치도 잘 만들어. 이때는 어떻게 할 거야? 무역 안 해, 그냥. 갑이 마카롱 샌드위치 다 만들고 여기 변호사가 상담도 하고 막 문서 작성도 하고 다 해. 그게 합리적이겠어? 그렇지. 아닌 거지. 그쵸? 네. 이때는 어떻게 나누면 좋겠어요? 둘 다 변호사가 잘 하더라도 기회비용이 작은 거. 자, 생각해봐요. 자, 변호사가 문서 작성을 하느라고 포기한 상담의 가치 하고 직원이 문서 작성을 하느라고 포기한 상담의 가치 중에서 누가 더 커? 변호사가 문서 작성하느라고 상담 시간 놓쳤으면 그 상담의 가치가 훨씬 더 클 거 아니에요. 문서 작성하느라고 상담 놓치면 그 상담의 가치가 훨씬 클 거 아니야. 문서 작성하는 시간에 뭐 하는 게 나? 상담하는 게 낫죠. 그렇죠? 따라서 문서 작성하느라고 놓친 상담의 가치는 변호사가 더 큽니다. 기회비용이 더 커. 그러면 기회비용이 작은 직원이 문서 작성하고 상담은 변호사가 하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적용해 볼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여기. 똑같아요. 계속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 기회비용이야. 쌀과 옷만을 생산하는 갑국과 을국은 비교 우위를 가지는 제화만을 특화하여 두 국가끼리만 교역하고자 합니다. 표는 쌀 한 단위 또는 옷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이번에 노동 시간으로 나와 있네요. 노동 시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 보니까 봐. 쌀을 생산하는데 노동 시간 갑국이 더 조금 들어요. 갑국이 더 잘하지. 그렇지? 옷을 하는데 노동시간 어디가 조금 들어? 갑국이 더 조금 들어. 절대 우위론에 따라서 보면 이게 어떻게 나눠야 될지 모르는 거야. 자, 그럼 뭐? 비교 우위입니다. 비교 우위. 쌀을 선택하느라고 포기한 걸 우리 뭐라고 하죠? 쌀을 선택하느라고 포기한 건 옷입니다. 옷 이렇게 써주세요. 그러면 을국도 쌀을 선택하느라고 포기한 거 옷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옷을 선택하느라고 포기한 건 쌀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래 놓고 한 나라 안에서 먼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각국의 나라 안에서 먼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쌀을 한 단위 생산하는데 1시간이 들었어. 만약에 1시간을 옷 생산하러 가면 옷 얼마나 생산할 수 있어요? 옷 생산하는데 2시간 들어. 1시간을 옷 생산으로 갔으면 옷 하나는 못하지. 얼마? 2분의 1개 하는 거지. 이걸 생각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회비용 생각하는 게. 그래서 노동시간, 즉 뭐냐면 노동비, 비용 조건으로 나오게 되면 그 숫자를 분자로 가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수 비님, 제가 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숫자를 여기 분자로 올리고요. 나머지를 이렇게. 그러면 여긴 역수가 됩니다. 쌀 2개 이렇게. 다시 여기도요. 을국은 2시간 동안 쌀 하나를 생산합니다. 이 2시간을 만약에 옷 생산했으면 6시간이 걸리니까 3분의 1만 되는 거죠. 그렇죠? 3분의 1. 다시 말하면 얘를 분자로 2, 나머지를 6 이렇게 되니까 3분의 1. 여기는 3. 그래서 각각의 나라 안에서 기회비용을 계산하고요. 그리고 상품별로 기회비용을 비교합니다. 쌀 생산하는데 기회비용은 갑국은 옷 2분의 1, 을국은 3분의 1이에요. 누가 더 작아? 그치, 3분의 1이 작지. 그러니까 을국이 쌀을 생산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옷 생산하는 데 있어서 기회비용은 갑국은 쌀 2개, 을국은 쌀 3개. 기회비용이 작은 거. 그래서 갑국은 옷을 생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마치 변호사가 2개 다 잘하지만 이렇게 나눠서 갖는 것처럼. 되셨나요? 기회비용이 더 작은
상담하느라고 포기한 문서 작성의 기회비용은 더 작잖아요. 그 직원보다. 네. 그래서 자, 이 문제야 뭐 이거 풀어보시면 문제 풀어볼까? 갑구에서 쌀 한 단위에 대한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은 옷 얼마? 2분의 1이다 라고 해야 됩니다. 틀렸고요. 넘기면 이거 안 나오는데. 네. 그 다음에 을국은 노동시간이 10시간일 경우에 을국의 노동시간이 10시간일 경우에 쌀 두 단위에 4시간 들어요. 옷 두 단위 몇 시간 들어요? 12시간 들어요. 못하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기회비용 계산해 보았습니다. 되었고요. 네. 이제 무역 확대에 따른 영향하고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사실은 다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긍정적인 영향은 소비 영역이 확대되지. 우리나라 맥주만, 우리나라 자동차만 이렇게 소비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의 여지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규모의 경제는 무엇이냐면 이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 단위당 생산 비용이 줄어드는 것. 다시. 여러분이 집에서 샌드위치 만든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마트가 뭐 5만 원어치 정도는 막 장봐와야 될걸? 토마토 사고, 감자 사고, 뭐 사고, 막 이렇게 다진 고기 뭐 하고 막 이렇게 사야 돼요. 그러니까 샌드위치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비용이 엄청 많이 든단 말이야. 하지만 샌드위치 가게는 어때? 많이 사놓고 대량으로 생산하니까 단위당 생산 비용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무역이 확대되면 우리나라 시장에만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판매를 하니까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고요.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 단위당 생산 비용이 줄어드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부정적인 영향도 있죠.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산업은 불안해집니다. 우리나라의 농업시장이 그럴 수 있죠. 그리고요. 국가 간 빈부격차가 커진다. 아무래도 선진국, 이미 무역 강대국들은 완제품을 수출하고요.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원재료를 수출합니다. 그럼 원재료를 수출하는 나라들은 이득이 적어. 그래서 무역을 하면 할수록 점점 이렇게 격차가 커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쭉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무역이고요. 무역에서 이 무역에 따른 영향도 물론 학교 시험에서 문제로 출제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인공은 절대우위론하고 비교우위론입니다. 조금은 어려운 개념일 수 있어서 이와 비슷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 절대우위론은 생산비가 적은 재화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국가가 두 재화 모두 우위에 있거나 두 재화 모두 열의에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때 비교우위론을 적용해서 기회비용이 적은 재화를 특화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오늘도 역시 애쓰셨고요. 다음 시간에 경제 파트 마지막 주제입니다. 자산관리에 대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홈런.